이상기후로 폭우만큼이나 심각한 게 가뭄입니다. 세계 곳곳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 최악의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례적인 뱃길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는 많이 와도 걱정, 적게 와도 걱정. 그렇죠. 그런데 지금 파나마 운하는 너무 안 와서 걱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남미가 지금 100년 만에 한 번 올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미까지 포함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세계 굉장히 중요한 그 운하 중에 하나 네. 아니겠습니까? 40%의 선박이 글로 지나다니는데 지금 그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그 상황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그 병목 현상이 말이 되는가 싶겠지만은 지금 그 짧게는 보통 평균 한 4일은 기다려야 되고 예. 그 길게는 20일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는 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네. 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 번 통과할 수 있는 배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아까 수위가 낮아지고 수량이 줄어서 그렇게 된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게 일종의 그 파나마 운하는 하나의 호수인데 예. 거기서 충분한 물을 저장을 해야 이게 이제 그 흘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 부분 이게 이제 44피트까지로 좀 제한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나갈 수 있는 배가 제한이 되고 실 네. 수 있는 무게가 제한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 위에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근데 사실 물류는 시간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네. 바다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물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선박의 40%가 그걸 지나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동부에서 이 태평양으로 오려면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밑으로 돌아갈 수밖에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기 이제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좀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프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요. 네. 그 사이에 지금 그 굉장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그만큼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더 비싸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한 배에 실을 수 있는 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물류 네.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비용의 문제 말고요. 당장 이 물 부족 때문에 뭔가 좀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 나라들이 좀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우리가 이제 메콩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메콩강이 중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전부 흐르는 이렇게 그러는 강인데 네. 이 상류가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사실 그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댐을 건설을 해서 거기다 이제 물을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 댐을 건설을 하면은 그만큼 물을 밑으로 하류로 흘려보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류에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이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남아로 가는 물길을 중국 내륙으로 돌리려는 그런 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댐 제국이다 할 정도로 댐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대부분의 그 동남아시아로 혹은 인도로 흐르는 그 강들이 상류가 티벳을 포함을 해서 이제 중국의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댐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그 하류에 있는 인도라든가 방글라데시, 그다음 예.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이 그만큼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의 이제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나라들이 다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 그렇죠. 설킨 그런 나라들인데 이러다가 이렇게 물길 놓고 뭐 물 전쟁 뭐 이런 거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0세기는 우리가 이제 석유를 포함을 해서 어떤 그 지하자원의 어떤 그 분쟁 이게 네. 문제 아니었습니까? 21세기는 지하자원이 아니라 물 분쟁, 물 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가 지금 미래학자들로부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메콩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중국과 인도 분쟁, 중국과 인도차이나 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 시간에 잘 배웠던 유프라테스 강이라든가 티그리스 강 이게 이제 터키에서 또 마찬가지 중국과 네. 똑같이 그 물 부족 현상이 터키는 남동부 지역이 좀 심각하거든요. 댐을 건설을 하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요르단이라든가 예. 이스라엘이라든가 이쪽 이 나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제 분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네, 어쩌면 뭐 중동 지역에서 기름 팔아서 물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세계의 주요한 제조 공장들이 다 이렇게 강이라든지 바다를 끼고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네.
나라 대 나라의 갈등이 아니라 그 물을 놓고 기업 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이제 기업들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뭐 기업 직원들이 마실 물이 아니고 이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의 기계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특히 이제 요즘에 AI 그 기계를 돌리는 데 있어서도 물이 엄청난 양이 필요하거든요. 네. 자동차 생산하는 거 그런 이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물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2차 산업의 국가들, 2차 산업의 그 기업들 이런 회사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그 컴퓨터를 다루는 그 소위 말해서 그 흔히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예, 네. 어마어마하게 그 물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뭐 수도꼭지 틀면은 깨끗한 물 펑펑 나오고 생수도 저렴하게 사 마시니까 평소에 물 귀한 거 잘 모르잖아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치수 대책도 좀 새롭게 좀 재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미래의 그 물 관련해서의 산업이 굉장히 커질 그런 전망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취수해야 되고 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폐수, 하수 이런 것들이 전부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네.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큼 준비가 돼 있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1년 전체의 그 물량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집중 호우라든가 이제 폭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철에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에서 60%가 유실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을 1년치를 평균을 내면 충분한데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물이 충분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전 세계에서 이제 3단계로 나누는데 물 충분한 국가, 그다음에 물 스트레스 국가, 물 부족 국가. 네.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20세기가 석유 전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